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한국 사람이라면 집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할 겁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성공과 안정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 계속 살고 싶은 사람과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이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곳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는 곳이 만족스러운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반면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은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더 이상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의 절반은 은퇴 후 도심을 벗어나기를 꿈꾼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만약 현재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사를 고려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노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사를 하면 스트레스가 심해져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살던 곳을 떠나면 동네 이웃들과 멀어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년기 이사는 실패하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에 이사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사를 해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극의 지혜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병원 접근성입니다. 최소한 차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떻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불편해져 운전이 어려워지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큰 병원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플 때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다면 마음이 편하지만 병원이 멀리 있으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집니다. 자녀들이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몸도 아픈데 자녀들에게 매번 부탁하는 것은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병원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가 아플 때 자녀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힘들게 키웠고 자녀들은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바쁜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응급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병은 신속한 치료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병원과의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이 멀리 있으면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녀들에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복지시설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많이 변합니다. 자주 연락하던 옛 동료들도 은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도 나이가 들면 몸이 지치고 마음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회고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될 위험이 커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군과 비슷한 맥락으로 나이가 들수록 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바쁘고 힘들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에도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복지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단순히 건강관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료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이나 친목 모임,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에서는 교류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혼자 가기 힘든 여행을 다 같이 떠나는 기회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고려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시설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노후 생활비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것과 지방에서 사는 것의 노후 생활비 부담은 무려 22%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노후 생활비는 월 330만 원, 광역시는 280만 원, 그 외 지역은 25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재정적 상황에 따라 우리의 노후 주거지를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노후에 사용할 돈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많이 들고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로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전히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비는 개인 또는 가족의 총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해 너무 큰 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피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퇴직 이후에는 아파트를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마련해 월세 수익을 얻고 복지시설과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추어진 지방에서 생활한다면 노후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면 생활비가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생활에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큰 돈이 들어갈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재정 요건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것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자녀와 가까이 살아야 한다거나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들 중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는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후 생활을 자신의 필요에 맞추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며 부모로서의 도리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와의 근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녀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배우자를 떠나보낸 경우 외로움이 쉽게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부부로 사시는 분들 모두에게 가장 좋은 거리는 자녀와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이 살면 언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주 찾아오지 않게 되고 너무 멀리 살면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1시간 정도의 거리는 생각이 나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부르기에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고려하는 것은 부모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거리에 살면 부모의 안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자녀와의 거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요소는 손주들의 나이와 그로 인한 책임입니다. 손주들이 어릴 경우 자녀들이 부모에게 손주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이 반복되어 일상이 되면 이러한 도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너무 멀지 않지만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사는 것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지를 결정할 때 이 점을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노후에 피해야 할 주거지 유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집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짧게나마 노후에 선택하면 후회할 수 있는 집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집은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 생활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첫째, 전원주택 지역은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적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활동을 할 장소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관리와 사회적 연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원주택 지역은 종종 인구 감소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겪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어
노후 자금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원 생활의 외로움도 큰 문제입니다. 자연환경이 주는 평화로움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적은 인구 밀도와 활동 부족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돌아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원 생활이 예상보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원 생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일정 기간 월세로 살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원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도심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집은 넓은 평수의 집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넓은 평수의 집을 선호하곤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생각하며 더 넓은 공간을 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항상 현명한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를 고려할 때 넓은 평수의 집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은 그 유지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세금, 관리비, 난방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노후 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추세에 따라 큰 집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젊은 세대가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 집을 나중에 판매하려 할 때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너무 넓은 집보다는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적당한 크기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 최종 정착지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병원의 위치, 노후 생활비, 자녀와의 거리, 복지시설 등을 고려해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전원주택이나 넓은 평수의 집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병원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걱정을 덜어주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갈수록 오르고 있으니 한 번쯤 꼭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나이가 들어서 몸은 움직이기 힘든데 생활을 위해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노후 생활비를 생각하여 주거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복지시설을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외에도 많은 문화시설과 배울 거리가 많고 새로운 악기를 연주해 볼 기회가 생기거나 혼자 가기 힘든 여행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역을 옮기기 전에 주변 복지시설을 확인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거리도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는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당한 거리는 자녀들이 찾아오기 좋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좋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자식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멀리 살게 되면 마음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1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최적의 장소에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해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